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여러분이 먼저 이별을 말해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상대방이 보내는 결정적인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의 심리전에 끌려다니지 않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정리했다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심리적으로 짐을 싸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직접 이별을 말하는 대신 상대방이 먼저 지쳐서 그만하자고 말하게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나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냉정한 심리 유도의 패턴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상대의 설계대로 움직이는 희생양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관계 심리 콘텐츠를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오늘 5가지를 모두 확인하신 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매달리는 대신 당당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신체적 거리를 노골적으로 두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행동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손길이 살짝만 닿아도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같이 소파에 앉는 것조차 피하거나 가벼운 포옹이라도 하려 하면 몸을 굳히며 정색합니다. 오늘 피곤해. 혹은 나 몸이 좀 안 좋아.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에게 상대의 체온은 낯설고 불편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상대가 몸을 굳히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감각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시작됩니다. 내 친구 남편은 이번에 승진을 했다더라. 혹은 누구는 그 나이에도 저렇게 활기차더라. 이런 말들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은근히 자극합니다. 이건 개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를 폭발시키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든가 라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상대방은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대전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20년 가까이 함께한 파트너로부터 석 달에 걸쳐 이런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 발언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이 먼저 우리 그만하자는 말을 꺼냈고 상대방은 당신이 원한 거잖아라며 훌훌 떠났습니다. 그분은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입에서 이별이 나오게끔 몇 달을 설계한 거라는 걸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서늘한 시선과 타인을 향한 찬양은 여러분을 이 관계에서 쫓아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상대가 이별의 악역이 되기 싫어서 선택한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주려 애써도 이미 마음을 닫은 상대는 그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드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빨리 이별을 말해줘야 그 사람이 계획한 다음 단계로 홀가분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억지로 적응하며 자존감을 버리지 마십시오. T-head getter station. 상대가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의 이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사소한 일에 정색하고 날선 비난을 쏟아부어 여러분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가 견딜 수 없는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해해주던 투박한 말투나 사소한 실수들이 이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점이 됩니다. 밥 먹는 소리, 운전하는 방식, 심지어 평범한 일상 대화조차 싫어지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왜 맨날 그 모양이야? 혹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이런 날선 말들이 수시로 날아옵니다. 이건 여러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치 없게 느끼게 해서 스스로 정을 떼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 결국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거봐,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화내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정 떨어진다. 라며 이별의 모든 책임을 여러분의 성격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자신은 피해자이고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이전엔 괜찮았던 것들이 갑자기 모두 문제가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신호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약한 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라며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상대는 더 강한 강도로 비난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지겹다며 대화를 차단하죠. 이건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지쳐서 제발 헤어지자고 말해주길 바라는 냉정한 심리적 밀어내기입니다. 관계 연구에 따르면 이런 비난 패턴은 이별 전 평균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날선 비판, 끝없는 정색, 이유 없어 보이는 투정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 이별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공격한다면 그건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직접적인 대화보다 이런 비난을 통해 상대가 먼저 떠나게 유도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상대는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포기와 관계 종료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의도적인 거리두기와 연락 두절을 통해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답장 한 통에 몇 시간씩 걸립니다. 서운함을 표시하면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하다거나 요즘 바빠서 예민하다는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바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이제는 아깝다는 무언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당일에 취소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며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참다 못해 폭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는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어? 혹은 너의 집착이 너무 심해? 라며 오히려 반격합니다. 여러분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워서 결국 우리 이럴 거면 왜 만나? 라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연락을 기다리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분명히 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상대인데 갑자기 무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나요? 이 공허함과 불안함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여러분의 자존감을 잔인하게 훼손합니다. 내가 이제 매력이 없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가두고 밤잠을 설치게 하죠. 상대방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며 이별 후에 죄책감을 덜어낼 논리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야 라는 자기합리화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하고 더 간절하게 매달릴수록 상대방은 더 멀리 숨어버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사이에 생긴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이 고립감은 사람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폭발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포착해 이별을 확정짓습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아무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헤어지자는 가장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답장 없는 스마트폰을 보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만든 침묵의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나와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찬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끝냈어 라고 말하고 싶은 상대의 시나리오에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연락 두절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미 계획된 심리전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모든 결정을 여러분에게 미루면서 무관심을 배려로 포장하는 방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편한 대로 해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존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거절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연스러운 조율, 사소한 질투, 서로를 향한 관심조차 사라진 상태입니다. 질문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대의 눈은 스마트폰을 향해 있다면 이미 마음은 떠난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며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대화의 밀도가 낮아지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굴어? 나도 지친다 라며 싸움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럴 거면 왜 만나? 라고 소리치게 유도하는 겁니다. 혹시 요즘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혼자 말하는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딘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아시죠? 그 직감이 맞습니다. 상대는 이미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관심이 사라지고 의식적인 무관심이 자리를 채웁니다. 이걸 배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관심은 가장 세련된 이별 유도 도구입니다. 상대가 상황을 방치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직접 이별을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이 외로움에 지쳐서 그만하자는 말을 꺼내게 만들면 그 사람은 깔끔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식적인 친절 뒤에 숨은 서늘한 이별의 징조를 정확히 읽어내셔야 합니다. 차가운 방관을 배려라고 믿지 마십시오. 이 신호가 보인다면 상대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이 관계를 정리할지 주체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손에 책임을 묻히지 않고 마침표를 찍게 만드는 설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내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최근에 너무 바빴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이런 자책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책의 감정 자체가 상대가 의도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수록 여러분의 에너지는 상대방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소진되면 결국 여러분이 먼저 손을 놓게 됩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퇴장 유도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이별을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상대에게 정서적인 피로감을 축적시키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이별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이별을 말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은 상처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패턴을 모를 때는 여러분이 더 노력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매달리고 더 자책하고 더 소모됩니다. 반면 패턴을 알고 있다면 상대의 행동이 여러분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용하는 전략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모르고 있으면 너무나 오래, 너무나 깊이 상처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이 상황에 있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상대방의 변화에 매달리는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쏟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떠나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강할수록 상대방에게 직접 이별을 통보하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떠나게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냉담한 행동들, 비교 발언, 비난, 연락 두절, 무관심은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이별을 말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잔인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는 정서적 고통은 온전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과 자존감의 손상은 실제입니다. 그 고통을 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느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신호를 더 일찍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어차피 당신은 안 변할 거잖아 라며 여러분에게 절망감을 주입하고 대화를 완전히 단절하는 행동입니다. 이 단계는 이별 유도의 최종 완성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선물을 사와도
상대방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 안 변해. 혹은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모든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스스로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대화하려 해도 벽을 보고 말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에 여러분이 먼저 손을 놓게 유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그 노력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나요? 변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 말이 얼마나 허탈하게 느껴졌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변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결코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그만하자는 말을 뱉을 때 비로소 당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잖아 라며 책임을 피하는 방식을 취하며 떠납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별 이후에도 내가 더 버텼어야 했나, 내가 포기한 건가 라는 죄책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게 아니라 상대가 처음부터 출구를 설계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거리두기와 타인 비교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폭발시켜 이별을 먼저 말하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두 번째, 사소한 비난을 반복적으로 쏟아부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모든 이별 책임을 여러분의 성격 탓으로 돌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연락 두절과 약속 취소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폭발하도록 기다리는 냉정한 심리전입니다. 네 번째, 무관심을 배려인 척 포장하는 방관입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공허함이 쌓이면 여러분이 먼저 포기 선언을 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절망감 주입과 대화 단절입니다. 어떤 노력도 의미 없다고 느끼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놓게 만드는 이별 유도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면 상대방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비난과 무관심은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이별의 악역이 되기 싫어서 선택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참하게 매달리는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그어놓은 절망의 선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쏟았던 진심과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 공허함과 배신감은 충분히 느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존중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지금의 이 아픔은 더 건강한 삶과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용히 켜두는 경고등을 읽어내는 능력일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읽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실 차례입니다. 상대의 설계대로 움직여주는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은 그런 대우를 받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혼란스럽고 답답했던 마음을 정리하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최대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정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